안녕하세요. 인하공전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파일이 오전에 좀 바꿨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인사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제 ESG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단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ESG 관련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직접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발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서만 계속 쓰다가 이렇게 말하는 자리는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어색한데 그래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자료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하시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은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수 사례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게 모든 대학에서 이미 다 하시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만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가 너무 갑갑하거든요. 혹시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책을 안 읽고 읽은 척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책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서론이랑 마지막에 결론만 보면은 안 보고도 그냥 그럴싸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하나는 2021년 그러니까 혁신 1주기 마지막 연차 사업계획서 템플릿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2주기 1년차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입니다. 둘 차이를 뭐 너무 잘 아실 테지만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학의 영역별 혁신 전략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기타 혁신 딱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저희 하나가 더 생겼죠. 대학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대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근데 저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사업 계획서 양식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다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잘 아실 텐데요. 1970년에 밀턴 프리드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은 이윤 창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70년대 이후로 보편적으로 그 전 세계에 깔렸던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기업 이윤 창출만 좀 신경을 쓰고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책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실히 나타난 게 이 장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게 색깔별로 부의 집중도가 좀 볼 수 있는데 초록색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좀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부의 중앙값이 좀 높은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못 사는 나라들, 부의 중앙값이 낮은 쪽인데요. 보시면은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니면 우리나라 있는 동북아시아 조금 빼고는 나머지 다 빨갛죠. 부가 이렇게 가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사회 갈등도 많아지고요. 그로 인한 문제도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좀 본격화되면서 지구 온난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클라이메트 센츄럴랜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1970년대 이후로 여기는 화씨로 나왔는데 변형을 하면 한 0.89도 정도 상승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뭐 환경 변화에 따른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뭐 문제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SG에 대한 개념이 본격화된 거는 2004년입니다. 2004년에 UNGC라는 데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보고서였고요. 여기서는 뭐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 등 총 10가지 기조를 발표하고 ESG에 대해서 이제 본격화로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제가 이 발표 자료 스크립트를 띄워놨는데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에 월가에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일어났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뭐 대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파산을 하게 되고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회사도 파산하면서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걸 보여주는 사례냐면은
그러니까 도덕이나 그런 윤리적 기준을 따지지 않고 뭔가 투자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사회적 뭐 가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202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그 관심을 저희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ESG라는 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파란색이 저희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은 아니고 이게 무슨 색이죠? 핑크색으로 보이는 데가 전 세계 검색 트렌드입니다. 쭉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2021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이제 뭐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돼서 ESG가 큰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비카인즈라고 저희 기사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좀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 ESG란 그냥 단순히 ESG로 검색했을 때입니다. ESG에 대한 검색량이 꾸준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작년부터는 살짝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트렌드는 꾸준히 지속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이 그러면은 기업이 뭐 ESG 경영에 관심을 두는 건 알겠는데 왜 대학이 ESG 경영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사실 저는 지금 좀 궁금했어요.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라는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학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육은 인재 양성을 하는데 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대학이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ESG 전문 인력에 대한 좀 교육 기업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ESG 인재 양성에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그 꼭지가 크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희 거의 모든 대학이 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정리했는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구성원이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인식 개선하는 걸 주로 목적으로 했고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뭐 개활지 같은데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대학들이 다 같이 모여서 플로깅도 하고요. 그리고 총장님이시거든요. 되게 해맑으시죠. 저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탄소 중립 실천 서약서를 쓰면은 커피도 공짜로 주고 텀블러 갖고 온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해서 뭐 커피도 줬고요. 그리고 이런 캠페인만 하면 사실 실천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텀블러 집에 몇십 개씩 갖고 계실 텐데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귀찮아서 그럽니다. 근데 저희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계기가 되니까 일단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모든 대학에서 이제 기념품 나눠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기념품 나눠주고 저희 학생들 오면 입시 때 홍보 때 홍보 기념품도 나눠주고 이제 애들 옷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최근까지는 저희가 쇼핑백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뭘 했냐면은 이게 지금 며칠 전 저희 정시 면접 때 사진인데요. 이 보이시는 사진이 그 타포린백이에요. 뭐 학생들 많이 들고 다니는 나이키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RPET라고 재활용 리사이클된 그 용품 뭐라고 하지? 원단으로 만든 가방입니다. 이게 좀 자주 활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면 커다란 쇼핑백이 한 1,800원 단가가 그리고 이게 1,600원 정도. 그래서 실제로 쇼핑백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백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모르셨죠?
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하려다 보니까 엮을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의 날에 저희가 이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죠. 보이시는 쪽에서 왼쪽인가요? 그 선글라스 끼신 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학교 다닐 때 밴드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밴드 공연을 하셨는데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환경에 관련된 저희가 노래를 좀 메들리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 오늘이 환경의 날이구나도 알리고 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주 나오시죠. 저희 총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상 받으신 저희 같은 선생님이신데 저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도 같이 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0년대 이후로 전산화가 좀 꾸준히 진행이 된 학교입니다.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뭐 출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아니면 뭐 외부 강의 신고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 아니면 연말 정산 이 사소한 것들인데 종이가 진짜 많이 쓰여요. 근데 이런 부분을 거의 다 전산화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학교의 주요 목적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ESG 교과목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관광 아니면은 생활 속 ESG 그리고 뭐 대학생 ESG 전공과 관련된 ESG 교과목도 만들고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ESG 인식 개선을 위한 교과목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교육시설 에너지 개선 활동을 좀 진행했는데요. 저희 대학은 굉장히 이제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인데요. 70년 가량 됐습니다. 그 말은 건물이 되게 낡았습니다. 저희 이제 창문도 외창이고요.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제자리에 앉으면 너무 추워요, 처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좀 뭔가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단장님들께서는 보통 이런 정책 결정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돈이 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0년대 거의 에어컨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설치가 됐는데 그런 에어컨들이 꾸준히 고장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소비 전력이 최근 건 되게 좋은데 옛날 건 소비 전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이 고장 나는 걸 순서대로 좀 꾸준히 교체를 해봤는데 보니까 기존의 소비 전력이 한 85kW 정도 됐다면은 변경된 한 7kW 정도 좀 감소가 돼요. 그래서 7.4% 정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 조명으로 좀 전면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저희도 백열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명들 교체를 하면서 최대 60%까지 전력량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동계방학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방학 중에 셧다운을 한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그 설 연휴랑 연계해서 셧다운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890만 원 정도, 3일 정도 셧다운 하니까 890만 원 정도 이제 에너지 비용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나?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기준을 했을 때 12월 제외입니다. 12월 달에는 산철이 안 돼서 20만 5,184kW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돈으로 어느 정도 잘 모르시죠? 교육 시설 같은 경우 좀 금액이 쌉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453만 9,279원입니다. 적어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 취업 캠프나 창업 캠프 같은 거 가면 보통 3천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은 이 에어컨을 바꿔서 효율이 개선되고 그 금액을 학생들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에어컨 1년 수리비가 한 2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 수리비는 매년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매년 고장은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도 저희가 이렇게 수리를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결국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뭐 다 아시죠? 저희는 이제 봉사활동해요.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요. 그리고 교직원들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습실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습실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이거 항공경영과라는 과의 실습장인데 공항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 진로 체험 같은 데 오면은 이쪽으로 불러요.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뭐 태그 같은 것도 다는 것도 한번 해보고 전산 작업도 한 번씩 해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업 때 배웠던 거를 직접 활용하면서 좀 실무 역량도 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교육 기부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기부 뭐 상도 표창을 받았고요. 그래서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항공운항과가 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교에 진로 체험으로 정말 많이 오는데, 그 여건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뭐 지역이 멀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좀 돼서 안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가는 진로 체험 서비스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경기도 광주의 태정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진로 체험 키트를 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게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 통해서 VR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운항 승무원이 되면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승무원에 대한 컨텐츠만 올려놨는데, 우리 대학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기획과 실습 컨텐츠도 VR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VR을 통해서 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걸 좀 방지하고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학형 전공과 프로그램인데요. 인천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에서 두 곳, 전국에서도 두 곳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문대학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장애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공 교육을 합니다. 똑같이 72학점을 주고 있고요. 학생들은 전공 이론, 실습, 교양교과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똑같이 2년 동안 나와요. 대신 이 학생들은 어, 졸업장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총장 명의 수료증이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개설을 해서 2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과 20명을 운영했고요.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좀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좀 어디 사회에서 진출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1기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천에 있는 호텔이랑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좀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장애인에 대한 채용 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결을 하시면 장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저희 미래자동차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인천이 애매해요. 수도권인데 산업 전환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 대한 문화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보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소 같은 데도 이제 미래자동차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직무전환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뿌리 산업이 좀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는 용접 기술 현장 인력이나 아니면 호텔 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물류과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 기술인이라든지 지게차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어렵죠.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 사업 학생 모니터링단을 해요. 제가 공문 접수를 받다 보면은 거의 모든 대학이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이 뭐 브로셔도 만들고요, 홍보 활동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활동보다는 학생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매달 만났어요. 매달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냐, 또는 너네가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개선점은 뭐가 있었니, 그런 걸 꾸준히 물어봤고요. 실제로 그 물어본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되게 싫어하세요. 또 개선하라고 매달 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개선을 하면서 애들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계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경우에 제일 쉽게 일하는 방법은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안 합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왜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학교는 돈을 쓰고 애들은 참여는 안 하고, 왜 우리 학교 애들은 참여를 안 할까? 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 열어서 그렇거든요. 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열면 애들은 옵니다. 방학 때도 오고요, 야간에도 오고 주말에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걸 했었고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아서 그 피드백, 이쪽 보시면 이게 부서로 뿌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실제로 개선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직원 워크숍 및 공청회도 하는데, 워크숍을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모든 최근에 진행된 사진인데요. 모든 부서가 모여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장님은 이틀 동안 자리도 못 드시고 계속 계셨어요. 내용을 다 들으시고요, 피드백을 다 주세요. 그 프로그램 뭐가 좋았고요, 뭘 안 좋았고, 그렇게 개선하세요. 그러면은 개선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또 하나 효과가 좋았던 거는, 각자 사업 부서가 자기 사업이 아니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거 좀 개선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 부서에 피드백으로 뿌렸어요. 공청회만 끝나고 나면은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각각 부서에 다 뿌려서, 당신네들 부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영하세요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그 환류 부분이 있어요. 환류 실적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이렇게 의견을 줬고 실제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차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정보 공개인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쓰는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저희가 자체 올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 회계 감사를 저희가 2번 진행했습니다. 학교 안에 그 회계사 자격증을 가신 교수님도 계시고요,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그런 내용을 학교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제 1분 30초 남았는데, 자, 트렌드입니다.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안 해요? 저런 거 안 해요? 되게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전기가 꺼지는 강의실 나가면은 전기가 자동으로 꺼지는 강의실이 있고요. 어떤 데는 꺼야 돼요. 근데 애들이 밤에 다니다가 보면서,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불을 많이 켜나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왜 이렇게 많이 틀어놔요? 애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그만큼 학생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모든 대학에서 아마 이제 계약직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학교를 다니시면서 경험도 많으시고 다른 학교에 대한 그 정보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공청회도 하지만 간담회도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프로그램 개선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인데요. 영어로 써 있지만 뭐 다 잘 아시니까,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이 이제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ESG 교육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